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이 어제 있었죠. 테슬라가요, 무려 20%나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단행을 했는데, 그 가격 인하의 진정한 속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올해 수요량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그럼 내년엔 테슬라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3%에서 0.71%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을 했던 3대 지수였습니다. 자, 월가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은행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제러미 바넘 최고 재무 책임자가요, 올해 경제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 초반에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긴 했어요.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정책도 지속이 되고 있고, 자, 올해 4분기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4.9%에 이르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좋지 않게 출발을 했지만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한 오전 10시경, 미국 시간 오전 10시경에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준 미국 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1년 후에는 한 4%대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 같다. 지금 한 6.5%대인데요. 4%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를 심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박스권으로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1500에서 11230에 지금 천정권까지 지금 다시 한번 이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11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속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11월달, 12월달에 이렇게 세 차례다 이 주황색 선인 121선을 돌파 시도를 했지만 불발로 끝났고 재차 지금 도전을 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박스권의 상단이 11230을 넘어서고 120선이 놓여있는 11300 정도를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다면은 나스닥이 어느 정도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래도 현재 박스권의 상단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11000포인트 전후로 해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오면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JP모건과 은행주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아마존과 엔비디아도 지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장중 6.55%가 크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말아 올리면서 0.94%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등락률을 보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아마존은 무려 1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도 8%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유독 약한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있는데 한 주 동안 적게는 한 3%에서 6%, 7%까지 빠진 영역인데요. 헬스케어와 경기 방어 소비재 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급속도로 상승할 때 이런 주식들은 잘 못 오르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뭔가 좀 다른 그런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건 미시간대 1년 긴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한 4% 정도가 나오면서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번 달에 나왔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대였으니까 향후 1년 이후에는 이제 그게 한 4%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4%대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2에서 3%대였어요. 아직까지는 좀 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만약 올해 연말에 한 3%대, 2%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 초반에 있을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건데요. 역시 25일에 있을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2월 1일에 있을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되겠죠. 자, 오늘 새벽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첫 번째 FOMC 금리 인상은요,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2월 1일에 있을 건데요. 현재 0.25% 금리 인상률이 94%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증시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확률에 대해서 제가 추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테슬라는 0.94% 빠진 122.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프리마켓 때는 뭐 5%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5분봉 차트를 보면 오늘 115불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 크게는 뭐 6.55%까지도 빠졌었는데 크게 말아 올리면서 0.94% 하락으로 마감한 테슬라인데요. 자, 오늘 이러한 장중 커다란 변동성은요, 차량 가격의 대폭적인 인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1월 6일에 중국 시장 가격 인하도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었죠.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3%까지 차량 가격 인하를 하면서 이날에도 1월 6일에도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국에 이어 미국 시장도 차량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하한 테슬라인데요. 자, 미국 시장에 적게는 한 6%부터 많게는 뭐 23%까지나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모델 3 두 가지 모델이랑 모델 Y 롱레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 모델 Y 롱레인지인데 이 차량 가격을 무려 20%나 낮췄어요. 뭐 66,000불대였는데 53,000불대까지 낮췄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차량 가격을 크게 인하를 했어요. 자, 적게는 한 0.76%부터 많게는 21.2%까지 단행을 했는데, 자, 특히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 3 후륜 구동 차량이랑 모델 Y 후륜 구동 차량, 이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 인하가 큽니다. 특히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보다도 싸요. 자, 왜냐면 이 차량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을 하고 이 차량은 기가 상하이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통관 비용이라든지 물리 비용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모델 Y 이 스탠다드 모델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이 메인 모델 Y 롱레인지의 20% 가격 인하, 그리고 독일의 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의 21%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아마 경쟁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뭐 다른 경쟁자들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BYD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YD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격 인상을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차량 가격 인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뭐 20% 가까운 차량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 기술력과 생산성에서 탁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가격 인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위드 코로나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운송 비용, 물류 비용도 상당히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뭐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도 1년 전 대비 10분의 1 가격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하를 크게 단행할 수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요, 자, 가격 인하로 인해서 초기 반발은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루 사이에 가격이 20%가 내렸으니까 그 전에 사신 분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 인하에 따라서 폄하하는 반테슬라 세력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공매도 투자도 활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올바른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으면 글로벌 수요가 최소 12에서 1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인하를 크게 단행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기가 오스틴, 기가 베를린, 그리고 상하이 공장 역시 추가 증축이 되고 있어요. 정말 최고의 업체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단행해서 성장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다른 경쟁자들은 좀 몸을 움츠려들 수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기지개를 활짝 펴서 지금 수요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발 뒤처질 때 두세 발 앞서가려고 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가격 인하에서 세심히 살펴볼 거는요. 가격 인하에 따른 이 최종 가격의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66,000불에서 53,000불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보조금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모델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자, 5인승 차량이 주로 팔리는데 이 모델 Y 롱레인지 5인승 차량이 세단으로 분류가 되면서 EV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55,000불을 초과해서 66,000불 수준이었으니까 받을 수가 없었는데 55,000불 이하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7,500불에 달하는 IRA EV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52,990불에서 7,500불을 빼게 되면 이제 45,000불대 저가, 비교적 저가의 차량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40,000불대 EV 차량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52,990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IRA 보조금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가격을요 52,990불이 아니라 54,990불에 맞췄을 거예요. 바로 55,000불 바로 이하 가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52,990불에 맞췄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뭐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 거는 우리는 EV 보조금에 궤를 같이 하며 가격 인하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EV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한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진이라든지 뭐 생산성에 어느 정도 우려가 있었다면 54,990불에 맞췄을 겁니다. 하지만 52,990불에 맞췄다라는 거는 자, 원자재 값과 물류 비용 그리고 마진율을 치열하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마진율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정말 특이한 가격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 모델 Y 퍼포먼스의 가격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델 Y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 모델 Y 퍼포먼스인데요. 만약에 모델 Y 퍼포먼스까지 EV 보조금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 54,990불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56,990불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델 Y 퍼포먼스 5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EV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라면 좀 더 낮춰서 55,000불로 맞춰가지고 EV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이 가격 정책의 의미는 우리는 EV 보조금만 고려해서 가격 정책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했을 때 테슬라 자체의 생산성과 마진율을 고려했을 때 자,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56,990불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책정을 한 거란 뜻입니다. 어쨌든 모델 Y 퍼포먼스도 23%나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EV 보조금을 고려한 가격 정책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충분히 마진율을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게리 블랙에 따르면요,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서 EPS는 올해 한 0.5불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올해 예상 EPS가 5.5불 수준인데 자, 5불 정도로 감소를 한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가격 인하는 뭐 많게는 20%까지 단행을 했으니까 마진율에도 감소가 있겠죠. 자, 그로스 마진율이 전에는 한 28.5%까지 나왔다가 2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인하에 따라 당연히 인도량 증가는 예상이 되는 수준이죠. 한 185만 대 예상을 했다가 190만 대까지 지금 한 5만 대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목표가는 올해 한 400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370불로 낮춘 상황입니다.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판매량 증대와 가격이나 그리고 마진율의 하락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는 큰 변화는 없다,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번 가격 인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도 저번에 중국 가격 인하 때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국 가격을 인하를 했을 때가 1월 6일이었는데요. 이때도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가격 인하에 따라 뭐 수요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뉴스들이 떠들썩하게 나오고 이에 질에 겁먹은 이제 투자자들이 프리마켓 때부터 팔아잡혔죠. 그러면서 한 101불까지도 떨어졌던 테슬라예요. 하지만 크게 말아 올리면서
114불까지도 올랐던 테슬라였습니다. 종가는 113불까지 올라가면서 오히려 2.47%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자, 1월 13일에 금요일이었죠.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미국과 독일 가격 인하를 뭐 20%까지 단행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 이 뉴스가 뭐 장 전에 나오면서 6.44%까지도 빠졌어요. 하지만 크게 말아 올리면서 0.94% 122불로 마감한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가격 인하에 대해서 세세히 이렇게 분석하고 뜯어보면요, 오히려 올해 경쟁자를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크게 앞서갈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원래 위기 뒤에 기회가 있고 뭐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크게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요, 테슬라가 뭐 25,000불 3만불짜리 차량이 나오기 전에도 충분히 거대한 마켓쉐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역시 한 190만 대에 이르는 딜리버리량 충분히 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렇게 가격 인하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역시 사이버 트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뭐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정신이 팔리기에는요, 훨씬 더 중요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테슬라 기가 텍사스에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9,000톤 기가프레스 조립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가 텍사스, 기가 오스틴 공장의 내부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9,000톤급 기가프레스가 조립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기가프레스는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설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조립이 완료되어 생산이 시작될 시점은 올해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사이버트럭의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에 프리모트 공장에서도 모델 Y 생산을 위한 첫 번째 기가프레스를 조립했을 때 약 2개월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9,000톤급은 이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설치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러한 기가프레스를 설치 및 작동 노하우를 많이 축적한 테슬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설치가 완료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중순부터 시험 생산이 들어가고 올해 연말에 대량 생산이 들어갈 수 있다면 내년에 더욱더 발전한 테슬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마켓 쉐어를 지켜내고요, 급속도로 딜리버리 수량을 늘릴 수 있다면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 투자자로서 버텨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테슬라를 지켜보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FSD 베타 버전 11의 와이드 릴리즈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플랜은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차량 가격을 크게 인하해서 누구나 타볼 수 있는 차량으로 만든 다음에 FSD 버전 11을 와이드 릴리즈 시켜가지고 구독료를 받아서 소프트웨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올해 메인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이 연간 50만 대, 100만 대 팔릴 때까지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